안녕하세요. 캐시메이커의 시종일관 김혜진입니다. 네, 문서진입니다. 네, 대표님 한 주 동안 별일이 없으셨나요? 네, 뭐 잠깐만 맨날 물어보는 게 별일이냐 물어보는 아니, 제가 별일이 있어야 됩니까? 오프닝을 어떻게 할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또 이번에는 강연회까지 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성원에 힘입어 강연회가 또 성황리에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오신 분들 그래도 돌아가지 않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또 자리 많이 마련해 드렸고요. 네. 원래 이제 예상은 그래도 한 200석 다 찰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넘게 차서 조금 이제 불편하게 보신 분도 뒤에 오신 분들은 있으셨는데 또 다음 저희가 또 여름에 또 한번 강연회를 할 것 같은데요. 또 여름 강연회 때는 더 큰 또 장소를 또 섭외를 해서 더 많은 분들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 강연회 때도 많이 와주시고요. 시장은 뭐 계속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좋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웠었던 포인트도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알파벳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네. 그런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켜줬고 아직까지 그래도 뭐 FOMC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좀 괜찮다가 우리는 또 우리 근로의자의 날로 인해 가지고 또 내일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장 또 영향도 있다 보니까 또 막판에 또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 보이긴 있다. 하지만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다. 삼성전자 콩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도체 업황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반도체 투자는 또 계속 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전반적인 업황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이야기 궁금해 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연일 또 흐름이 좋아서 또 이쪽으로 수급이 다 뭐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저희 그 소통방에 글 많이 올려주시던데 그 이야기 풀어주신다고요? 네, 테슬라가 최근 콩콜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 내에서는 가장 단기적인 한 2주 정도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단연 1등이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이제 FSD 중국 서비스를 허가했다. 요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중국에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는 오토파일럿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FSD는 보안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걸 좀 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또 테슬라 판매량에 대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FSD의 중국 진출과 관련된 효과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거 뭐 제 나름의 생각인데 판매 경쟁력이 강화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뭐 테슬라를 모시는 분들 중에서 FSD 신청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뭐 굳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FSD니까 평소에 FSD를 사고는 싶었는데 안 돼서 못했던 중국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더 할 수도 있겠죠. 이가 말씀드린 것 여기 보신 것처럼 원래 테슬라를 내가 몰고 있는데 원래 나 FSD 너무 타고 싶어 써보고 싶어 근데 못하니까 중국 내에서 못 썼던 이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번을 계기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FSD는 구독 경제로 지금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수익 모델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조금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번을 기점으로 그럼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또 조금 더 별개의 문제 같아요.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가격 경쟁이 너무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중국 전기차의 가격 하락률이 10%입니다. 3개월인데 벌써 10%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지금 중국의 전기차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0%가 빠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이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이 FSD 서비스를 가지고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동급 라인에 경쟁자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뭐 기존에 뭐 비아디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샤오미 물론 아직까지는 경쟁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는 아직까지 갖춰져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샤오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판매의 분위기를 보면 증설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급 라인업 내에서 지금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져 버렸다. 그러면 가격 인하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니까 업황적인 부분이 개선될까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애국 소비가 또 중국 내에서는 또 계속 문제가 되니까 FSD가 또 애국 소비를 또 뚫어낼 수 있을까는 또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나마 제가 그래도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테슬라를 몰던 사람이 FSD를 이제 구독 경제한다라는 거죠. 구독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구간이라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수익이 엄청나게 좋을 거고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사시지는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3년 정도 텀을 봤을 때 제가 이제 3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캐즘이 그때쯤 되면 끝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전기차가 또 한번 불을 붙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한 3년 정도 좀 느긋하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가도 천천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테슬라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악재가 모든 게 끝났고 이제부터 다시 뭐 추세 상승해가지고 300, 400, 500 뭐 다시 1000슬라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 이번 이벤트의 수혜는 어떤 섹터가 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근데 시장이 좀 똑똑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확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았죠.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 중국 이슈는 국내 업체에게는 수혜가 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그다음 2차 전지는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는 중국 지금 배터리 업체들과 더 공고하게 입지를 다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또 CATL 회장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어쨌든 테슬라와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 배터리 업체에 있는 큰 수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역시도 오늘 뜨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테슬라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센티멘탈 개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결국엔 어쨌든 중국 내에서의 테슬라의 판매량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테슬라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 관련 이슈에서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물론 단연 1등은 테슬라의 수혜주는 테슬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테슬라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사지 마시고 그냥 엔비디아를 사시면 된다. 테슬라를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테슬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이제 추세가 반등됐다. 이제 추세 상승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부터는 슬슬 매수를 천천히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 일단 가장 수혜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아모린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연구자석을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특히 네오디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쪽 이슈가 있죠. 히토류 수입과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대체제를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체제에 아모린텍의 연구자석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부품, 그러니까 변속기, 감속기 관련 쪽, 뭐 DIC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트론텍,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 쪽 테슬라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쪽이 또 순수하게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쪽이 지금 최근에 잘 팔리고 있잖아요. 갤럭시. 거기에 또 수혜가 되는 또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도 실적도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 만도. 원래 만도 같은 경우도 주요 부품을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원래 만도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 쪽에서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재가 거의 털어내지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테슬라 이슈까지 붙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HL 만도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자율주행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